TCP 소켓 프로그램의 클라이언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버에 대한 얘기는 말씀을 드렸고요. TCP 클라이언트는 서버에 비해서 좀 더 단순한 구조를 갖습니다. TCP 클라이언트도 우선 서버와 통신하기 위해서 소켓은 만들어야 하고요. 이 만든 소켓을 연결할 어드레스를 준비합니다. TCP 클라이언트가 준비할 어드레스에는 접속할 서버의 IP 주소와 접속할 서비스가 연결되어 있는 포트 번호를 저장하게 됩니다. 어드레스 구조체에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준비하고 커넥트 함수를 통해서 서버와 연결을 시도합니다. 커넥트를 하면 해당 소켓으로 그 서버의 어드레스, 준비된 서버의 어드레스에 해당하는 서버 쪽으로 연결을 시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되면 read와 write 함수를 이용하여 서버와 자료를 주고받고 이런 서비스를 모두 수행한 이후에 close를 통해서 소켓을 닫게 됩니다. 연결 준비 단계와 서비스 처리 단계 이렇게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TCP 클라이언트의 세부적인 내용과 거기에 관련된 추가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결 준비 단계입니다. 아까 연결 준비 단계의 소켓 생성은 서버 쪽에서 소켓을 만들고 연결할 그 주소를 준비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 소켓을 생성합니다. 소켓은 네트워크 통신을 위한 연결장치이고 마찬가지로 소켓 함수를 호출을 하면 디스크리터 테이블에 비어있는 공간을 이용하여 커널에 소켓을 만들고 이 소켓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 프로그램에는 인덱스, 색인값이 리턴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소켓을 서버와 연결할 서버의 주소를 준비하게 됩니다. 연결할 프로토콜 주소,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구조체 변수에 저장하게 되는 것이죠. 서버 IP 포트 번호와 서버 포트 번호를 구조체에 저장을 합니다. 오른쪽에 소켓 함수의 사용과 이쪽 구조체의 어드레스 IP 주소와 그 다음에 포트 번호를 집어넣는 예를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소켓을 생성을 하고 연결할 서버의 주소가 준비가 되면 클라이언트는 서버의 연결을 시도합니다. 서버 연결을 위해서는 커넥트 함수를 호출합니다. 커넥트 함수를 호출하면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커넥트 함수를 호출을 하면 포트 중에서 비어있는 임의의 포트를 커널은 선택하게 됩니다. 이 예에서는 31,523번 포트를 결정을 하고 해당 포트의 연결까지를 마무리 짓습니다. 클라이언트를 보면 서버와 달리 서버에서는 해당 주소의 특정 포트로 바인드를 시도를 했는데 클라이언트에서는 특정 포트에 바인드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의 경우는 커넥트를 수행을 하면 비어있는 임의의 포트를 하여 서버와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 해당 포트는 이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의 접속점 주소, IP 주소와 현재 잡은 포트 번호, 그 다음에 원격지의 IP 주소와 원격지 서비스가 연결되어 있는 포트 번호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 연결이 이제 끝나는 거지요.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서버에서는 듣기 소켓, 우리가 이제 7000번으로 연결을 했기 때문에 듣기 소켓으로 클라이언트의 연결 요청이 있으면 accept로 받아서 변환값이 연결 소켓이 이쪽에 이렇게 S1이 이거에 해당하는 S1이 생성되고요. 그 생성된 연결 소켓이 클라이언트 소켓 C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연결할 주소, 소켓을 만들고 연결할 주소를 준비한 다음에 커넥트로 연결을 하면 비어있는 포트를 잡아서 서버와 연결이 됩니다. 이제 전화가 걸린 거지요. 이렇게 전화가 걸리면 걸린 전화 통신망을 이용하여 자료를 송신하게 됩니다. 이때 read와 write 함수를 써서 자료를 읽거나 자료를 쓰게 됩니다. 이런 작업이 끝나면 서버와 마찬가지로 close나 shutdown을 이용하여 서버와 연결을 종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서비스 처리 단계의 첫 번째 단계인 서버 연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서버와 연결하기 위해서 connect 함수를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C소켓, 지금 만들어진 C소켓으로 준비된 서버 어드레스로 연결을 시도합니다. 이렇게 함수를 호출하면 커널에서는 서버와 연결을 위해서 이런 여러가지 작업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우선 서버에서 어떤 자료를 한 단위의 패킷을 서버 쪽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 패킷을 SYN 패킷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SYN 패킷을 연결을 위해서 SYN 패킷, 연결을 요청하는 패킷을 보내고요. 그러면 서버의 커널에서는 SYN 패킷을 받아서 그 SYN 패킷을 잘 받았다는 의미의 SYN ACK 패킷을 리턴하게 됩니다. 그러면 SYN ACK 패킷을 받은 TCP 클라이언트는 SYN ACK을 잘 받았다는 의미로 ACK 패킷을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connect 함수가 호출이 되면 커널에서는 서버와 연결하기 위해서 SYN ACK, ACK 이렇게 세 개의 패킷을 주고받게 됩니다. 이런 방식의 연결 방법을 3way, 3단계 핸드쉐이크 방식, 핸드쉐이크, 악수하는 거죠. 3단계 핸드쉐이크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세 번의 확인 과정을 거쳐서 클라이언트는 서버와 연결이 되고 연결할 소켓이 서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서버는 accept를 통해서 해당 소켓을 리턴 받아 클라이언트와 read write를 통해서 자료를 주고받게 되는 것이죠. 클라이언트에서 보면 다시 connect를 하면 커널 내부에서 SYN ACK, ACK을 주고받는 3단계 3way 핸드쉐이킹을 거쳐서 서버와 연결이 되면 connect 함수는 비로소 커널로부터 응용 프로그램으로 리턴하게 됩니다. 서버가 연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read write를 통해서 서버와 자료를 주고받게 됩니다. 자, 3단계 핸드쉐이킹 방식의 절차를 다른 측면에서 그려봤습니다. 이 3단계 핸드쉐이킹 방식에 대한 얘기는 파트 4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선 클라이언트가 소켓 S1을 생성을 하고 생성된 S1을 통해서 서버와 연결을 하기 위해서 connect 함수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커널에서는 SYN 패킷을 서버로 보내고 서버는 이미 이때 원격지로부터의 서비스 요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listen 함수를 통해서 소켓 S2는 listen 상태로
존재해 있어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클라이언트가 씬 패킷을 보내면 소켓 S2의 상태는 리슨에서 씬 리시브 상태로 변하게 되고, 이때 서버는 연결 요청에 대한 씬 패킷을 잘 받았다는 의미로 씬 액 패킷을 클라이언트로 보내주게 됩니다. 클라이언트 쪽에 소켓 S1의 상태 변화를 보면 커넥트를 통해서 소켓 S1은 씬 센트 상태로 유지가 되고 관리가 되고, 씬 센트 상태에서 서버로부터 씬 액 패킷을 받으면 소켓 S1은 이스태블리시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씬 액을 잘 받았다는 의미로 서버로 액 패킷을 다시 보내게 됩니다. 액 패킷을 받은 서버는 소켓 S2의 상태를 이스태블리시 상태로 바꾸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3단계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을 거쳐서 소켓 S1이 클라이언트가 서버와 연결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료 송수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커넥트 이후에 자료를 송수신하기 위해서는 read 또는 write 함수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라인 단위의 자료 송수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버퍼, 배열 버퍼가 있고요. 이 버퍼에다가 자료를 읽어오려고 합니다. 자료를 원격지로부터 읽어오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프로그램에서 read, 속 SD에서 한 바이트씩을 읽어옵니다. 이거는 이제 라인 단위의 입력인 경우에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자료를 보내는데 계속 그 키보드로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쉘에서 데이터를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은 데이터, 예를 들어서 printf 뭐 이런 데이터, print라는 데이터를 입력받으면 이런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읽어서 해당 데이터를 원격지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이 데이터를 읽는데 이 데이터의 끝을 체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가 화면에서 텔넷을 통해서 프린트하고 엔터를 치면 원격지로 날아가는 데이터는 print/r/n 데이터가 날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날아오게 되겠죠. 그러면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클라이언트가 보내준 데이터를 한 바이트씩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n이 나오면 데이터의 끝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보시면 한 바이트씩 읽지요. 읽어가지고 읽은 데이터를 버퍼에다가 한 바이트씩 이렇게 저장하게 됩니다. 저장하는 과정에서 읽은 데이터를 한 바이트를 읽고 그 데이터가 \r/n이면 읽기를 중단하고 그 위치에다가 new \0 end of string 문자열의 끝을 나타내는 null 값을 집어넣게 됩니다. 요거는 화면에서 엔터 키를 눌렀을 때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고요.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엔터 키를 누르면 \r carriage return, carriage new line 이런 두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한 바이트씩 읽어서 그 해당 데이터가 \r이고 \n이면 데이터의 끝을
끝으로 판단하고 해당 버퍼의 끝에다가 문자열의 끝을 나타내는 뉴라인을 넣어서 한 라인 단위의 자료를 읽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날라오는 걸 한 바이트씩 여기 1씩 해서 한 바이트씩 P, R, I, N, T 하고 읽고 여기에 백슬래시 R이 나오면 컨티뉴 해서 하나를 더 읽고 백슬래시 N, 뉴라인이 나오면 이 끝에다가 백슬래시 제로 해서 넣을 값을 넣어서 읽기를 종료하는 라인 단위의 읽기를 수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료를 리드나 라이트를 통해서 송수신할 때 라인 단위를 자료를 읽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매번 원격지로부터 데이터를 한 바이트씩 읽어오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개선한 프로그램의 예입니다. 이 개선한 프로그램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이런 데이터를 뉴라인, 한 라인의 데이터를 보내주면 이 한 라인의 데이터를 모두 버퍼로 읽어오게 됩니다. 리드를 통해서 읽어와서 이 버퍼에 PRINT, FT하고 뉴라인 또는 백슬래시 R, 백슬래시 N 이런 데이터를 입력시켜 놓고 그 다음에 별도의 프로그램에서 readLine이라는 함수를 제작해서 여기 있는 버퍼로부터 한 글자씩 읽어오면서 실제 라인의 끝을, 뉴라인의 끝을 체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작성한 readLine을 통해서 한 글자씩을 읽어오고 읽어온 글자가 라인의 끝인지 한 라인의 끝인지를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라인의 끝이라 그러면 그 뒷부분에다가 라인의 끝을 나타내는 문자열의 끝을 나타내는 뉴라인을 넣을 값을 넣고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readLine을 보면 이 readLine이라는 함수는 여기에 보면 read가 있죠. 실제로 원격지 데이터를 읽어오는 read 함수를 통해서 R 버퍼로 데이터를 모두 한꺼번에 읽어옵니다. 지금 이 부분이 A, 이 부분이 이 부분이죠. 모두 읽어오고 그 읽어온 그 R 버퍼에 있는 데이터 값을 readLine을 불릴 때마다 이 값을 리턴하게 됩니다. 만약에 R 버퍼의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 새로운 데이터를 또 한 라인을 읽어오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 readLine을 통해서 한 글자를 읽어오는데 이 readLine은 버퍼의 원격지로부터 한 다발의 데이터를 우선 읽어오고 읽어온 R 버퍼에 있는 내용 중에 한 바이트씩을 readLine 함수를 호출한 함수로 리턴해 주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라인 단위의 송수신은 자료를 송수신하는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라인 단위의 자료를 수신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TCP 기반의 에코 프로그램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에코 프로그램은 두 컴퓨터와의 통신을 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프로토콜, 응용 프로그램 수준의 프로토콜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많은 소켓 프로그램에서 에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예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에코 프로그램을 보겠습니다. 에코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에코 클라이언트가 우선 서버와 연결 설정을 하고요. 연결 설정이 끝나면 데이터를 서버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서버는
해당 데이터를 그대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나 해석 없이 데이터를 그대로 클라이언트로 반환하게 됩니다. 반환된 클라이언트 반환하고 이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후에 에코 클라이언트가 에코 서버와의 연결을 마치기 위해서 퀴트라는 데이터를 보내면 퀴트라는 데이터를 보내면 에코 서버와의 연결을 종료하는 이런 가장 간단한 형태의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구현을 되는지를 앞에 배운 TCP 서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절차와 골격을 따라서 어떻게 구현됐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코 서버 소켓 프로그램입니다. 우선 서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서버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일단 알고 계시고요. 우선 9번 라인에서 포트를 9000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9번 라인에서 TCP 소켓을 생성했습니다. 그 소켓의 이름은 s_소켓 이렇게 될 거고요. 두 번째로 21번부터 24번 라인에서 서버가 연결될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구조체 s_어드레스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22번에서 IP 주소는 in 어드레스 any 값을 주고 있습니다. 가령 서버가 여러 개의 랜카드가 꽂혀 있어서 여러 개의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어떠한 랜카드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어떠한 IP 주소를 통해서 요청되는 서비스도 모두 접수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24번 라인에서 포트 번호를 구조체 s_어드레스의 포트에다가 저장하고 있습니다. H2NS 호스트 투 네트워크 함수를 이용해서 포트 번호를 네트워크 바이트 오더, 즉 빅 엔디안 방식으로 변환하여 sin_포트 멤버 변수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23번에서는 이 주소 체계가 인터넷 주소 체계인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IP 주소와 포트 번호, 서버가 연결될 IP 주소와 포트 번호가 컨택트 포인트죠. 이것이 결정이 되면 26번에서 아까 생성한 소켓을 지금 준비한 s_어드레스에 바인드를 통해서 연결하게 됩니다. 바인드가 되면 31번째 라인에서 listen 함수를 통해서 서버에 서비스 요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OS로 하여금 개통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백 로그 값을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5로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5명의 클라이언트가 서비스 요청을 하더라도 서버는 그 해당 서비스 요청을 큐를 통해서 대기하거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연결 요청들에 대해서 서버가 무한루프를 돌면서 38번째 라인에서 하나하나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accept 해서 전화를 받으면 S소켓에 통해서 연결 요청을 한 소켓을 하나 가져옵니다. C_소켓으로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3웨이 핸드쉐이킹 방식을 통해서 연결 접속이 끝난 이스태블리시 상태의 소켓을 하나 리턴 받게 되고요. 이렇게 리턴된 연결 소켓 C소켓을 통해서 40번에서 44번 라인까지 자료를 주고받게 됩니다. 요 41번부터 44번까지가 결국은 에코 기능을 수행하는 응용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우선 에코 프로토콜에서 살펴본 것처럼 40번 라인에서 클라이언트로부터 자료를 우선 읽어옵니다. 읽어온 다음에
이게 문자열이라고 가정을 하고 읽은 버퍼의 마지막을 표시하는 널 값을 집어넣고 해당 버퍼 값을 화면에다가 서버 화면에다가 찍고 43번째 라인에서 클라이언트로부터 받은 문자열 리시브 버퍼를 그대로 클라이언트로 다시 에코하게 됩니다. 서버는 클라이언트가 보낸 자료를 읽어서 그대로 클라이언트로 다시 보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프로토콜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데이터가 있으면 읽고 그 데이터를 그대로 다시 반사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작업을 계속 하게 되다가 읽은 자료가 0이면 리드 했는데 리턴이 0값이면 다시 얘기해서 이 소켓에서 리드가 0이라는 얘기는 클라이언트가 클로즈 함수를 부른 겁니다. 해당 소켓을 연결 소켓을 클로즈 하면 리드의 리턴 값은 제로로 나오게 되고 이 while문의 조건이 false가 돼서 이 while문을 빠져나오고 해당 소켓을 클로즈 하게 됩니다. 연결 소켓을 닫고요. 다시 46번에서 38번으로 새로운 서비스 요청을 접수하기 위해서 38번째 라인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버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죽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돌면서 클라이언트의 연결 요청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에코 서버 프로그램을 통해서 앞서 TCP 서버 프로그램의 절차들을 쭉 따라가 봤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에코 서버 프로그램을 쉘의 텔넷을 통해서 직접 연결한 후에 자료가 에코된 데이터가 잘 나오는지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일단 서버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시킵니다. 이렇게 실행시키면 소켓이 한 점 만들어지고 그 해당 소켓은 9000번 포트에 바인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리슨을 통해서 원격지로부터 연결 요청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에서 우선 이처럼 서버를 먼저 동작시키고 리슨까지 가 있는 상태에서 쉘에서 텔넷을 통해서 직접 연결 요청을 하겠습니다. 리눅스 쉘 명령어인 텔넷, 그 다음에 접속할 원격 IP 주소, 포트 번호를 써줍니다. 만약 이 쉘 프로그램이 도는 요청 프로세스와 서버 응용 프로세스가 동일한 컴퓨터에서 동작을 하는 경우에는 서버의 IP 주소로 127.0.0.1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하나의 컴퓨터에서 두 개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과 서버 프로그램이 동시에 도는 환경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예에서는 127.0.0.1 값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 대의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나 한 대의 컴퓨터라도 해당 IP를 직접 줄 경우에는 127.0.0.1 대신에 직접 서버 컴퓨터의 IP 주소를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면 연결이 되고요. 텔넷 하는 순간에 마찬가지로 소켓이 만들어지고 이 소켓은 텔넷으로 준 인자값에 따라서 연결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결된 이후에 에코 테스트라는 글자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이 데이터는 이쪽에 샌드버퍼에 데이터가 카피가 되고 이렇게 카피를 해놓으면 이 데이터는 TCP나 UDP, 여기서는 TCP에 의해서 원격지 연결되어 있는 소켓의 리시브 버퍼까지 카피가 됩니다. 이렇게 카피가 된 거를 화면에 카피가 되오겠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서버가 읽어간 데이터를 그대로 다시 라이트하게 됩니다.
에코하는 거죠. 이렇게 에코된 데이터는 샌드버퍼를 통해서 원격지에 리시브 버퍼로 다시 이쪽으로 오게 되고요. 여기에 리시브 버퍼에 있는 데이터는 화면에 출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행을 해볼까요? 우선 실행 터미널 1과 실행 터미널 2 두 개의 창을 띄우고 실행 터미널 1에서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실행 터미널 2에서는 서버 프로그램을 동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버를 컴파일하고 서버를 먼저 컴파일하고 먼저 실행을 시켜야 되겠죠. 이렇게 서버가 실행 중에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두 번째 텔넷을 통해서 원격지로 접속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접속 요청을 하면 서버와 두 컴퓨터 간에, 두 프로세스 간의 소켓을 통해서 통신이 연결이 되고, 이 통신이 연결된 통신망을 통해서 에코 데이터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에코 데이터가 서버로 날아가게 되고, 서버는 똑같은 데이터를 다시 리턴하게 됩니다. 그러면 텔넷에서는 그 서버가 보내온 에코 테스트 값을 화면에 출력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퀴트를 치면 퀴트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고 퀴트도 지금 에코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프로그램에서 퀴트에 대한 처리를 하고 있지 않네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계속 반복적으로 서버는 데이터를 읽고 다시 화면에 그 클라이언트로 보내주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텔넷을 강제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틸트, 물결표, 컨트롤, 대괄호 닫고를 누르면 다시 텔넷 프롬프트 상태가 되고, 이때 큐트하면 텔넷에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작성한 서버 프로그램을 쉘을 통해서 텔넷으로 직접 연결하고 데이터가 주고받는지를 봄으로써 서버의 기능을 우선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지금 사실 에코는 우리가 작성하지 않아도 에코 서버는 그 표준 서비스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에코가 서비스로 존재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아까 포트와 그 서비스의 연결 상태를 보여주는 etc 서비스 파일에서 에코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랩 에코 그러면 etc 서비스 파일에서 에코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라인들이 화면에 출력이 되겠죠. 두 개의 라인이 출력이 됐습니다. 에코 TCP 서비스는 7번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7번이 에코가 동작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제 에코가 실제 동작하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작하고 있다면 이 에코 서버가 7번 포트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연결이 돼 있다면 제가 텔넷을 통해서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텔넷 로컬호스트 7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 그 7번이 떠 있는지 안 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netState 명령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netState A N 넘버로 찍는 거고, more 이렇게 보면 지금 제가 실습하고 있는 환경에서는 7번 포트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가 지금 일반적으로 살아 있고요. 여기서 텔넷으로 직접 연결을 하고 에코 테스트를 쳐봤더니 에코 테스트에서 에코로 이렇게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